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그중에서도 실패 확률을 제로로 만드는 보석 같은 물건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단계별 가이드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90%. 만약에 부동산 경매 성공의 90%가 딱 한 가지에 달려 있다고 하면 어떠세요? 좀 믿기시나요? 네, 바로 이거예요. 어떤 물건을 선택하느냐. 이게 경매 수익의 90%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선택은 그냥 여러 단계 중 하나가 아니고요. 전체 과정의 알파이자 오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5단계 로드맵을 따라서 한번 쭉 가볼 거예요. 내 자본금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리스크 없는 안전한 물건은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집에서 하는 디지털 조사,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지, 마지막으로 최종 입찰까지. 자, 그럼 첫 단계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성공적인 경매의 시작은요, 바로 내가 가진 돈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물건 없나?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찾는 게 핵심인 거죠. 바로 여기서 레버리지라는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도구가 등장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출입니다. 특히나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낙찰가의 70에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보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그냥 확 넓혀주는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 종잣돈이 3천만 원이라고 쳐요. 여기에 대출을 70에서 80% 활용한다? 그럼 이걸로 5배에서 6배, 그러니까 최대 1억 5천만 원짜리 물건까지도 내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확 달라지지 않나요? 그리고 검색 지역은요, 막 멀리서 찾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바로 그 홈그라운드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심리적으로 가까워야, 가봐야겠다 하고 바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게다가 동네 학교가 어디 있는지, 마트는 어디가 좋은지, 이런 건 이미 다 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시간도 엄청나게 줄어들죠. 자, 이제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초보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파트일 수도 있겠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수많은 물건들 속에서 위험한 것들은 싹 걸러내고 진짜 안전한 소위 리스크 제로 물건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요, 아주 심플하게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파트나 빌라 딱 이 두 가지만 보세요. 왜냐? 시세가 투명해서 가격 파악하기 쉽고 나중에 팔 때도 잘 팔리거든요. 이걸 우리가 환금성이 좋다고 하죠. 상가나 토지 같은 특수 물건은 이건 정말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거용으로 경험치를 쌓고 레벨업하는 게 순서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꿀팁 하나 나갑니다. 경매 물건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이 점유 상태만 제대로 체크해도 리스크의 90%는 걸러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다? 이건 보증금 태일 걱정이 없으니 오케이. 세입자가 있더라도 은행의 저당권보다 나중에 이사 온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분 경매나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어려운 단어가 보인다? 이건 초보자한테는 빨간불이에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패스하세요. 굳이 어려운 길 갈 필요 없습니다. 안전하고 좋은 물건은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자,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무작정 현장으로 달려가기 전에 집에서 편안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디지털 사전조사 단계예요. 이걸 제대로 해두면요, 나중에 현장 가서 허탕치는 시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지도 앱부터 켜시고요. 딱 이 네 가지만 한번 보세요. 첫째,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나? 둘째, 아파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고 있나? 셋째,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가?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분기마다 거래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꼭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가 활발하다는 건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즉 수요가 탄탄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다음은 법원 서류. 이거 보자마자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개만 보면 돼요. 첫 번째, 매각 물건 명세서.
이건 법원이 이 물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인데 여기서 인수할 권리 없음 같은 문구를 찾으면 돼요. 이게 바로 이 물건 깨끗합니다라는 법원의 보증수표 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감정평가서. 여기서는 안에 첨부된 사진으로 집 내부 상태를 살짝 엿볼 수 있고 또 감정평가한 날짜가 너무 옛날은 아닌지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바로 내가 보고 있는 이 물건의 진짜 시장 가치, 즉 적정 가격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마인드셋 전환이 하나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시세조사라고 하면 평균 가격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경매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낙찰받았을 때 당장 내놔도 바로 팔릴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을 찾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금매가를 찾는 거죠.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내가 얼마에 입찰할지,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날지가 정확하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바로 팔리는 가격은 어떻게 찾을까요? 두 가지 데이터를 크로스 체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실거래가. 최근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거래된 것들 중에서 특히 인테리어가 안 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팔린 걸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매물 호가. 지금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가장 싸게 나온 금매 물건 가격을 확인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비교 분석하면 이 물건의 현실적인 가치는 이 정도구나 하는 감이 딱 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단계입니다. 이제 가격까지 분석했으니 마지막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읽는 단계죠. 과연 이 물건에 나 말고 또 몇 명이나 달려들까? 이 경쟁률을 예측해서 아주 스마트하게 최종 입찰가를 써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경매 정보 사이트의 조회수를 보는 거예요. 조회수가 유독 높다? 그럼 이거 관심 갖는 사람이 많구나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보려는 물건 근처에 있는 비슷한 아파트가 최근에 얼마에 낙찰됐는지 그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끝난 다른 경매에서 1등이랑 2등이 써낸 가격 차이를 보세요.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대를 적정선이라고 생각했다는 의미거든요.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과정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한 조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만든다. 감으로, 추측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분석하고 들어가면요. 입찰 법정에서 떨지 않고 자신 있게 입찰가를 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실 차례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첫 번째 보석을 찾아 나설 준비 되셨나요? 아마 그 보석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